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 등을 지낸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가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 조작이 일어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조작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부정선거 저지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 시절 해산시켰던 종북 반국가정당 통진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통진당을 해산했듯이 부정선거를 없애야만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금 같은 한국 사회 전반에 좌경화된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우군이 없이는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분석하면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부방대 총괄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합동 보안 점검한 결과 투개표 결과가 조작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위탁하는 정당 온라인 투표 관리 시스템도 조작이 가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즉 대리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 결과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되던 그때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여 치러졌습니다. 이준석은 당원조사에서는 졌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겨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당대표 선거 때 이것은 당내 선거이니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선거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은 선관위에 위탁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후보 간 룰 미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해왔던 것인데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으로 이상한 점은 그동안 이준석은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의아할 정도로 발작 정상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악성 종양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입에 담는 사람은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당시 이준석은 당대표였으니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의 붙자도 입에서 꺼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입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런 이준석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 후보의 18%포인트 차 패배를 예측했고 또 그대로 맞았습니다. 마치 2020년 4.15 총선 직전 민주당이 180석이 될 거라고 예측했던 유시민과 똑같이 말입니다. 이준석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도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정동영과 조국 역시 자기네가 200석이 될 거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들은 예측값을 말한 것일까요? 조작값을 말한 것일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4.15 총선에 대해 이해찬은 180석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0석이라니요. 38%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으니 이젠 아예 그냥 크게 한탕하겠다는 겁니까? 라면서 4.15 총선 결과 발표 때 민주당의 반응은 영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승리의 환호 대신 마치 죄짓다 들킨 사람들의 모습이랄까 라고 4.15 총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아무래도 다음 총선 조작값은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 조작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서히 여론전을 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냄비 물 안에 개구리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라면서 이제 5개월 정도 남은 총선에서 조작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부정선거 저지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나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라고 역설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통진당을 해산했듯 부정선거도 없애야 한다라는 제목의 별도 입장문에서 2013년 당시 통진당은 이석기를 중심으로 지하혁명 조직 즉 RO를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신 유류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을 준비했고 북한 인사와 접촉하고 있었다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청구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당시 방송과 언론에서는 너무 무리한 시도라고 혹평하기까지 했다고 2013년 통진당 해산 청구 당시 2013년 통진당 해산 청구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저는 흔들림 없이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제가 직접 첫 재판에 나가 정부 측 변론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당시 수사팀의 엄청난 부담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변론에서 저는 작은 개미굴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진당의 해산을 요구했습니다라면서 다행히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8대1의 압도적인 판결로 해산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 지금 여당이 내놓은 메가시티 공매도 이슈와 같은 정책 선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자행될 수 있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인물도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라면서 민주당에서는 벌써 20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컴퓨터로 조작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부정선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작은 개미굴이 북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솔선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당장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밝힌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주성 명예교수는 최근 우파 진영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이념적 정체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고 하였고 외교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성공시킨 두 가지만 보아도 정체는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라면서 이념적 정체성,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의 윤 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주성 명예교수는 대통령 당선 전과 후는 하늘과 땅만큼 알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있겠죠. 얼마 전 공산 전체주의자 반국가 세력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대통령 해보니까 나라가 거들날 지경이었다 했습니다라면서 나는 대통령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운동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홍보합니다. 이 감각은 누차 주장했지만 실제로 부딪혀서 얻은 감각이 없으면 절대로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감각 없이 현실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향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참고로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양대에서 학생처장과 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많이 맡았던 원로학자입니다. 학생처장을 맡으면서 한양대 운동권, 좌익운동권의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맹주성 교수는 바로 임종석이가 학교를 다녔던 한양대 공대 교수 출신입니다. 임종석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만은 적어도 운동권 활동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 시절 임종석이가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임종석의 과거 행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용기를 보였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맹주성 명예교수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과감히 수면 위로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김일성이 40여 년간 심어놓은 종북주의자들이 모든 공공기관과 심지어는 군까지 침투된 유사 전체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우군 없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라면서 국힘당이 우군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결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국힘당 비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이렇게 나서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을 받쳐주는 세력이 전국적으로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점점 익어가도록 애국 세력이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되고 특히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전반적으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점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